네, 그럼 이어서 우리 동력 전달 장치 과제 부품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설계 변경 과제였기 때문에 앞에서 모델링을 할 때 요 앵귤러 볼 베어링 7205 계열번을 이제 그 기포논 볼 베어링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요 스퍼기어 2번 스퍼기어 모듈이 1이었고 모듈이 2고 이수가 25였는데 모듈을 1로 이수는 50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V벨트 플리가 A형인데 지금 이거를 무슨 형으로 바꿨냐면 M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부품에 대한 모델링을 했는데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할 때 설계 변경 조건을 준수해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그냥 그 데이터를 그대로 부품도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부품은 지금 보고 계신 요 형상, 요 부분의 형상을 정면도로 해서 단면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면도로 해서 우측면도로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 리브 부분과 지금 여기 있는 장공, 조립용 장공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면도나 평면도를 그려주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단면을 해서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3면도로 일단 1번 부품의 부품도를 작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준비된 템플릿에서 동력 전달 장치 1번으로 일단 정면도와 측면도만 먼저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형 형상만 보여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왜냐면 여기들이 지금 이제 라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카로운 모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단면을 할 건데 단면 했을 때 여러분들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서 단면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분 단면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영역을 잡고 이 부분만 이렇게 단면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과제 도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선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나타나죠, 그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우리 제도법에는 일반적으로 리브는 길이 방향으로 단면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길이 방향으로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잘랐을 때 원칙적으로는 리브가 지금 되어야 되는데 리브를 단면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준 지금 상태고요. 과제 도면은. 인벤토에서는 그게 이제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아웃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시가 단면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직접 스케치를 통해서 우리 요 형상을 그려주고 해치를 조금 구분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 내부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배치를 했고 이 해치는 숨기고 이 선도 일단 숨긴 다음 가시성을 한 다음에 여기다 스케치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요거 있는 형상을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에다가 스케치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직으로 일단 구속을 이렇게 주고 자, 지금 요 살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 했냐면 14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었냐면 2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가 몇이냐면 3이에요. 3.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스케치해서 모델링을 했는지 값을 보고 좀 정리를 한 거고 나머지 요 코너는 전부 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 저희가 다 R3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R3으로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선들은 전부 다 외형선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주석에서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네, 여기 안 바뀐 것들은 다시 잡아서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려줘야죠. 여기 그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작업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부분 단면은 요 경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해치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잡아서 형상 투영하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경계를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기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치를 잡으면 이렇게 이제 영역이 잡혀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치를 작성할 수 있고,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지금 과제 도면대로 단면이 되었죠. 그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라운드와 라운드가 돌아가면서 정확한 모서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얘를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접하는 모서리를 키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키지 않을 건데, 얘도 스케치로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앞에서 작성했던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자르기를 할게요. 자르고 얘네들은 외형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스케치 작성이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심선을 먼저 양쪽에 두 개 다 한번 그려보고요. 중심선을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이렇게 하나 표현해주고, 여기 패턴인데 이렇게 표현이 안 되면 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이 R도 다 나왔네요. 잠시만요. 저희 지우는 게 일이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여기도 중심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숨은선을 켜야 나오는 부분이거라서 다시 킨 다음에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숨은선은 끄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정면도도 숨은선을 킨 다음에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네, 이렇게 켜주시고, 여기도 안 나오네요. 저기 구멍들이 자동화된 중심선을 다시 켜서 왜 안 나올까요? 누를 건 다 눌렀는데 오히려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는 이따가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이렇게까지 해준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투상도를 그냥 저면도를 그리면 투영이라는 기능으로 저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숨은선을 표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놔두고 가시성을 또 해줘야 되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단면도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단면도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냐면 이 지금 형상과 리브가 붙은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쯤을 여기가 지금 중심선이 잡혀야 좋은데 잡아볼게요. 이게 잡혀서 투영은 안되네요. 아쉽게. 이렇게 계속해서 평면도로 올려주면 길게 뺄게요. 이렇게 잡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여주는 깔끔하고, 이게 꼭 평면도로 올릴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도 돼요. 왜냐면 단면도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밑에서 본 저면도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본 단면도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공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오리기로 절반만 보여주고 대칭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도 이게 스냅이 잡히면 딱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 숨기기,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는 하이성 여기까지
중심선. 자동화된 중심선 하면 편했었는데 또 제가 그리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만 또 해치가 지금 제 단면을 한 거라서 해치가 먹혀야 될 텐데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형상 투영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닫아줘야 해치가 먹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야 네, 먹히죠. 이렇게 해치를 해놓고 여기 그린 선만 이제 스케치만이라고 써주는 거죠. 여기 지금 방금 제가 해치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 보이잖아요. 그죠? 그 선만 스케치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선만 스케치만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작성해주면은 깔끔하게 작성이 됩니다. 자, 뷰가 거의 정리가 됐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는 거의 정리됐고 뭐 또 표현해 줄 게 있나요? 이런 중심선들, 네, 이런 중심선들도 이게 안 나오면 아쉽지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다 스케치로 그려줘야 돼요. 얘네들을. 네, 안 나오면 좋은데 지금 안 나오니까 수문선을 좀 켜고 스케치로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4.5니까요. 스케치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4.5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4.5 그 다음에 벗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보통 2, 3 정도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해놓고 얘는 중심선으로 이렇게 중심선으로 하면 안 바뀌니까 특성으로 바꿀게요. 특성으로 도면층별은 0.1로 축척은 한 2에서 3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깔끔하게 보이죠? 이 상태로 마무리해주면 중심선 작업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끌게요. 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은 1번 부품도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됐고요. 준비가 다 됐고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부터 치수 기입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뭐 안쪽부터 해볼까요? 여기 이거 관통 구멍이죠, 요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잘 보시면 되는데 관통 구멍 35파이. 그다음에 여기도 그냥 구멍이죠. 이쪽 구멍도 그냥 구멍이니까 파이 44. 그다음에 여기 구멍은 뭐예요? 얘가 베어링 조립되는 구멍. 그래서 베어링이 조립되니까 공차가 뭐냐면 H7으로. 네. 그리고 얘는 바로바로 치수를 넣어줄게요. 자, 수량이 개수가 4개고 미터 보통 관사의 M4.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따가 일단 한번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나사에 대한 치수 자, 62파이 전체 끝은 74파이로 치수를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우측 부분 치수를 좀 기입을 해볼까요? 여기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 H7 그 다음에 여기 앞나사가 자,
자, 4개니까 4x 한 칸 띄고 M4 이렇게 해서 M4를 넣어주시고 깊이를 아래쪽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얘도 왜냐면 위쪽에 이 형상이랑 이런 치수들을 넣을 거기 때문에 치수 기입해 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지름에 대한 여기 외곽 요것도 74파이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64파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치수 정리가 조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빠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빠진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게 됐고, 여기 앞나사에 대한 여기 피치어는 여기다가 62파이로 넣어서 화살촉 내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4파이 여기가 아마 정수로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요게 우리가 모델링 할 때 14였으니까 이런 건 조금씩 바꿔주면 여러분들 됩니다. 여기는 21mm였죠. 여기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수로 좀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공차가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이 베어링이 여기에 그 하우징에 들어가고, 그냥 커버로 넣었을 때 이 베어링이 이제 여기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마이너스 공차를 주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공차인데, 베어링과 베어링이 조립됐을 때 이 1번의 하우징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거리가 축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거리보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베어링이 역으로 스러스트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앵귤러가 아니라 깊은 홈으로 보셔야 돼요. 네, 깊은 홈볼 베어링이니까. 그래서 항상 베어링 그 축의 요 단보다 이 하우징의 단이 더 플러스가 되라는 의미에서 저 부분에다 플러스 공차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차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20,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공차를 넣어줄 거고요. 왜냐면 약간 저 하우징이 꽉 밀착되게, 여기 하우징에 꽉 베어링이 밀착되게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편차가 마이너스 0.5, 0.5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편차로 플러스 공차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조립 공차 기입도 완료됐고,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계산돼서 나올 수 있는 치수니까 얘는 무슨 치수가 들어가요? 네, 참고 치수가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면도는 치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필요한 건 또 넣도록 하고, 측면도에서는 여기 센터와 전체 높이 정도 길이랑 여기 꺾여 있는 치수, 이런 치수들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멍에 대한 치수와. 그래서 저는 측면도에서 음, 78, 전체 높이가 저희가 안 잡히네요. 얘를 중심선을 좀 안으로 넣으면 잡혀요. 여기가 4분점이.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115인데 얘는 78 플러스 74파이 37이니까 115가 당연히 계산돼서 나오죠. 얘도 당연히 참조치수로 참고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 치수들. 네, 얘네 52,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 이렇게 여기 살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였잖아요. 얘는 이게 그 제거 가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치수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차로
그래서 92 치수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저 원을 잡으니까 센터가 잡히네요. 이게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저거를 스케치로 잡을 수는 있는데 원을 잡으니까 원부터 잡으면 안 되고 얘와 얘를 교차로 해서 원을 잡으면 이렇게 아쉽게도 센터가 잡히네요. 센터가 잡혀서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치수로 주는 게 좋은데 그냥 한 가지 방법은 잘 안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여기다 치수를 넣고 이 치수 값을 우리가 몇으로 줬는지 한번 확인해서 얘를 정수로 줘도 돼요. 정수로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각도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정수로 한번 줘볼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이렇게 겹친다고 해서 요거는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서 치수 기입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 이거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볼게요. 치수를 몇으로 했었는지. 62로 했었네요. 그러면 저는 이 치수를 62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혹시나 수험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치수를 조금 바꿔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100이라고 치수 기입을 해놓고 또 조금 정리를 할게요. 십 79도 전체 길이 넣어주고. 자, 그렇게 치수가 좀 정리됐고 이런 구멍들 뭐 여기 단면에서 보여줘도 되는데 위치가 있는데 연관 있게 넣어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기다 개수만 써서 수량만 써서 여기다가 그냥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요 저면도 같은 경우는 요 장공과 리브 이런 것들에 대한 치수만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치수를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10,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뭐 50, 그리고 리브 살 두께가 5니까 얘도 10으로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이게 대칭해서 표현하는 게 사실 이렇게 안 좋은 게 치수를 자꾸 바꿔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공간상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대칭해서 표현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프로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화살표가 내부로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죠 이게? 일단 이렇게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죠? 네, 이렇게 10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장공 부분 치수를 넣어줘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35, 여기서 여기까지 6, 그 다음에 거기 얘는 가공된 부분이죠. 홈 개수가 몇 개냐면 양쪽이니까 2개, 이 소문자 X로 하나 넣고 얘를 화살촉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은 16. 자, 됐고요. 여기 있는 날 여기도 이렇게 알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요 센터까지 거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35니까 70이죠. 치수 보조선 숨기기 두 번째 화살표를 없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좀 정리가 됐고요.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면에 대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정리가 됐고요. 이 축척은 원래 단면 했을 때 축척은 이게 안 보여주는 게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치수 정리가 거의 되지 않나 싶고, 아, 요거 하나 안 했네요. 요 높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 치수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치수가 이제 다 정리가 되었고, 필요한 공차가 여기 이런 중심거리 허용차는 보통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바닥에서 여기까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한 5, 꼭 100분의 5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한 요 정도 공차를 넣어주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기어도 조립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다른 쪽과 이제 조립됐을 때, 거기까지 과제에서 사실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조립됐을 때에 크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공차를 넣은 거고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일단 표면 거치기 넣고 다른 것들도 해볼 텐데, 제가 누락한 게 하나 있네요. 뭐냐면 베어링 여기 조립되는 코너 R 요거 들어가 줘야죠, 그죠? R 0.5랑 위쪽에도 복잡하니까 그냥 이쪽에다가 R 0.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 기호랑 기아 공차까지 넣어서 요거 과제를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 기호는 그냥 베어링 조립되는 부분은 Y고, 단순히 닿는 면, 그냥 끼워 맞춤 되는 면은 X, 그 다음에 그 드릴 그냥 관통 구멍이나 그냥 이렇게 볼트 조립되는 면, 그런 데는 다 W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Y, 여기도 Y, 여기는 W,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없을까요? 베어링 닿는 이쪽 부분들은 다 Y로 통일해서, 그리고 여기는 X, 네, 여기도 X,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닥면, 네. 바닥면에도 표면 거칠기 기호가 X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 관통 드릴 구멍은 W, 그리고 여기 위에 닿는 면도 W를 넣으면 네, 이렇게 표면 거치기 기호 정리가 다 완료가 되겠고요. 이제 기아 공차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어디로 동력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전혀 관계 없는데, 한쪽에 베어링 조립되는 부분을 평행도 넣어서 데이텀을 잡아주고, 다른 한쪽에 베어링 되는 부분을 그 데이텀 잡은 데를 기준으로 동심도 넣어주고, 베어링과 여기 이제 커버 닿는 부분을 직각도를 하나 넣어주면은 기아 공차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A, 그 다음에 여기는 평행도로 파이 0.011 A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데이텀을 B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네. 이 B를 기준으로 여기는 동심도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버 닿는 면이랑 이쪽에 대해서는 직각도까지 하나 넣어주시면 직각도 0.011
B로 하나 넣어주시면 얘를 조금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기하 공차까지 다 완료가 되었네요. 그죠? 배치는 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절삭 가공하지 않은 절삭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WXY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1번으로 해서 이렇게 대표 거칠기까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본체 부품에 대한 부품도 작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